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열 변호사입니다. 고든창이라고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공개 석상에서 칭찬을 했던 인물이죠. 이 고든창이 폭스뉴스에 칼럼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정말로 아주 우리나라에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말이죠.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맹에 대해서는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필이면 말이죠. 지금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AI라든가 내지는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든창이 폭스뉴스에 칼럼을 써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가 신임하는 이 고든창은 이재명이 만약에 정치 권력을 갖게 된다면 미군을 추방하고 중국과 북한에 줄을 설 것이다 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국가 리스트에 지금 올라가니까 고든창으로서는 더군다나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대한민국 이거 난리 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중국 전문가고 동북아 전문가고 또 대한민국 이 북한하고 지금 이 전문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한미동맹 깰 거라는 겁니다. 미군 추방할 거라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에 줄 설 거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말이죠. 지난 2월 CPAC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레이트라고 그렇게 평판을 받은 사람인데 이재명은 말이죠. 반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줄을 설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과 결국 상당히 교류하고 내지는 심지어 합병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합병이라는 말.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과 우리나라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고든창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합병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든창 변호사는 말이죠. 한국과 미국의 동맹 유지에 대한 지지를 지금 이재명이 표명을 했지만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급진적인 그의 견해를 고려할 때 한국인들은 이재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미군을 점령군이라 불렀고 115년 전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해 미국을 비난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군을 한국에서 추방하고 중국과 북한에 줄을 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든창은 말이죠. 북한 김여정을 다룬 책 더 시스터,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 이런 뜻인데 그런 책인데 이 저자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이성윤 교수는 이재명은 공산주의 스타일의 사회주의자나 김정은 본인처럼 들렸다라고 말했다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고든창이 지금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이성윤 교수의 지금 책을 들어서 지금 이재명의 위험성을 다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북한을 우리의 북한이라 불렀고 김정일과 김일성을 우리의 선대라고 불렀으며 그 다음에 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력은 모욕과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재명은 말이죠. 북한을 갖다가 우리의 북한이라 부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일과 김일성을 우리의 선대라 부른 적이 있고 선대 그들의 노력은 모욕과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든창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은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혼란하다 보면은 말이죠. 오히려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중국과 북한 그리고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그러한 세력. 다시 말해서 이재명 세력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심지어 좌파가 남한을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 이 합병이 그 합병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 좌파가 말이죠. 이 남한 정권을 김정은 정권에게 갖다가 바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병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반도에서는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고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제 한국인들은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 이 서버, 그 다음에 민주당과 공산당이 개발한 알고리즘 이런 것들로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있고 조기 대선도 부정선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고든창의 얘기를 들으면 말이죠. 정말 머리가 쭈빗쭈빗 섭니다. 중국 화웨이 서버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공산당이 개발한 이 알고리즘
이것이 결국은 사전투표 조작에 쓰여가지고서 결국 조기 대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정선거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고든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든창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든창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곧 그의 하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하임되면 시민들은 60일 이내에 투표소로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바로 이 조기 대선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민주당은 말이죠. 중국의 도움으로 2020년부터 시작된 지난 3번의 전국선거에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마다 균일하게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이 했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고든창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네요.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든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신이 한 것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사전투표 시스템은 조작에 취약했으며 특히 중국 하이에서 공급한 서버와 아마도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서 개발한 알고리즘이 있을 것이다. 작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국인을 고용해서 개표를 진행했는데 2020년과 2022년, 2024년 본투표에서 제시된 것과 사전투표 결과가 상당히 달랐다는 점에서 이것이 하나의 사기의 징후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든창은 말이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해킹해 투표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거듭 부인해왔지만 지금 미국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타라 오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여러 차례 중앙선거의 서버를 해킹했고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시험을 통해 해킹 가능성을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타라5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선거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부정선거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높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다면 한국에서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정권 장악을 위해서 갱스터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갱스터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권 장악 시도를 그런데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 고든창 박사는 말이죠.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는 거죠. 왜? 부정선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지금 부정선거만 아니라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6.6%까지 1월 중순 그때까지 쏟았고 그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투표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파가 집권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계엄령 이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게 되면 조기 대선을 부정으로 치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신이 많은 고든창은 말이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말이죠. 이 센시티브 그러니까 민감 국가로 지정된 거 이것이 지금 아주 나쁘죠. 사실은 에너지 협력 분야라든지 AI 분야에서 이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 상당한 타격을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를 지금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재명 때문이라는 거죠. 이재명이 뭐 민간 국가의 이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결국은 부정선거라든지 내지는 이재명 세력의 어떤 그 부실한 또 부정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험하고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민간국가라는 것도 지정이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러면 중국과 북한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펼 것이고 이 김정은한테 우리나라를 갖다 바쳐갖고 말이죠. 그런 나라를 잃는 우리 국민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금 고든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강신업 TV입니다. 고맙습니다.